지난해 부산을 떠난 청년은 1만여 명, 2014년 8천여 명, 2017년 9,900여 명으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과 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위한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학생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부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실백화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왜요? 이제 정말 백화점처럼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조사를 해왔거든요. 청년 디딤돌 카드, 정장 대여 서비스, 취업 준비 땅, 청년 해외 지원, 창업 기업, 인턴 지원, 생활 안정은 청년 부비론, 청년 마음 건강 증진, 날개 통장, 이자 지원. 진짜 등등등등 진짜 백화점처럼 많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숨차네요. 네, 그렇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보자면 이 사업들이 과연 그 뒤에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유지될 것이냐. 이런 데서는 전혀 사업을 짤 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따로 현실 따로. 그렇죠.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속성이 없잖아요. 지속보다는 바꿔가겠죠. 그렇죠. 바꿔서. 예. 같은 비슷한 거를. 올해는 A. 네. A라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A 다시로 틀는지 아니면 B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네. 사실 일자리가 역대 정권들의 뭐 지방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제1 공약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뭐 오거돈 시장 민선 7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자리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긴 할 건데 정작 그 수혜자들이 만족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은 남기는 남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들 특히 이제 작년에 보면 1차,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거치면서 부산시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원되는 인건비 수준은 160에서 180 정도 수준이에요. 1인당. 네, 그렇죠.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꺼리는 험지라고 할 수도 있죠. 선거용어로 험지 같은 산업에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결국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그렇죠.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일자리만 계속 만들어내는. 월급이라도 높으면 네. 갈 텐데. 근데 안 갈 수도 없죠. 뭐 지원이라도 받아야 되고 일단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안 갈 수도 없으니까 부산을 떠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없었어. 실질적으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들더라고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됐다 보니까 창업 쪽으로도 그렇죠. 많이 이제 그 지원책이 나오곤 하는데 맞아요. 실제 우리가 청년몰 사업이 여러 차례 시행이 됐는데 말이죠. 그렇죠. 결과들이 딱히 그렇게 후한 점수는 안 나왔습니다. 청년몰이 성공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입지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에 2층 정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제시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청년몰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저희 취재 기자들도 현장 가서 취재하고 뭐 상인들도 만나보고 관련 기관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인테리어와 집기류가 남아있지만 불이 꺼진 음식점. 가게에는 영업 중단을 알리는 팻말이 내붙었습니다. 국제시장의 세 번째 청년몰로 지난해 문을 연 1092인 청년몰인데 오는 12월 임대료 지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절반 이상이 청년몰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이 중 일부가 먼저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11월 제 3주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을 이제 종료하게 됐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적자인 상황이 돼버려서 당장 청년몰이 딱 조성이 되고 오픈했을 때는 이 오픈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많이들 오는데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제시장 1091 청년몰을 국제시장 1층에 뒀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청년몰 사업 자체가 물론 청년들의 창업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통시장의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의 그런 장점, 청년들의 장점을 좀 융합시켜 보자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청년몰이란 게 이제 청년과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맞아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 일자리에 지금 투여되는 예산도 상당한데 계속 실패해요. 보통 이런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대본에는 101억이라고 돼 있지만 네. 이제 또 부산시에서 발표한 건 또 그보다 높은 수치. 기준을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죠. 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 그동안 청년 취업, 청년 창업에 투입됐던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국내에 수십조 원이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바에는 아예 회사를 하나 몇 개를 차려서 채용을 해서 채용을 아예 채용을 해버리는. 해버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조금 이게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사례인데 부산교통공사가 청년 관련 채용을 지금 대폭 늘리겠다고 이제 노조의 요구가 이제 이번에 사측에서 받아들여서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공공 쪽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왜 취업하지 않아? 왜 못하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회적인 여건부터 개선해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아까 미스매치 말씀하셨는데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찾으려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 위해서 이제 점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왜 떠나냐 이런 청년들도 많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한결같은 목소리가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진짜 없진 않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산은 배드타운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제 르노 자동차도 있고 큰 기업도 물론 있지만 부산에서 배출하는 청년들, 매년 배출해내는 대학생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너 일자리 많아. 이건 강요거든요. 참 청년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그 청년들의 인터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대학만 들어오면 이제 다 막 행복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취업 시장에 나가기 바로 직전 단계니까 이제 그런 취업 부분에서 고민도 있고. 뭐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가져도 결국에는 이제 시험 얘기로 귀결되더라고요. 항상 나는 입학했을 때부터 이제 취업할 때까지 내내 취준생이었다. 직업의 그런 선호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또 일자리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의 일자리 필요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자리 늘린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늘릴 수 있는 것만 늘리는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다운된 것 같아서 네, 조금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창 예능에 이제 손병호 게임 나왔었는데 저버 아시죠? 네. 너무 옛날 거 같기도 하고 막. 아니, 그냥 하시죠. 네. 동조를 구하지 마세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펴시고요. 나는 취준생으로서 정말 힘들게 취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접어. 두 분은 고민 안 하셨어요? 안 나오는군요. 고민 일절 해본 적이 없어요. 능력자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나는 지금 취준생이 된다면 지금은 정말 취직하기 힘들 것 같다. 취직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적어도 되나? 이 하나만 적으세요. 네. 내가 공부한 지역,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게 답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부산이 내놓는 청년 일자리 정책 중에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맞는 게 절반도 안 된다. 네, 저랑 차 기자는 이제 똑같아요. 네. 제가 사실 질문을 4개를 드렸는데 그럼 마지막 하나는 이제 손가락 하나 없다 치고 손가락이 없어요. 과연 지금 청년들 취준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몇 개를 들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복지가 잘 돼 있고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네네.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을 찾기 위해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이게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명절 때 이렇게 가면요. 네. 나 때는 면접 이 이력서를 몇 개든 말이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의외인데요. 라떼는. 청년들을 좀 2번 울리는 게 지원금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죠? 지원금 마피아요. 네, 실제로 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뭐 사업을 결성한 후에 지원금만 받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법망을 피해서 규제를 피해서 속속 빼먹는 건 누군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장, 직업, 희망을 뺏어간다는, 훔쳐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해묵은 이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마무리는 우리 말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전에는 땡땡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좀 괄호 안에 넣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자성어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땡땡이 나은 것 같은데. 땡땡이 나은 것 같은데. PD님이 지금 사자성어 하래잖아요. 여기 사자성어 하라고 써져 있어. 저는 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뭐 고민 좀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제일 무난하게 용두삼이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청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딱히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애매한 것들 의미만 좋지 않은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좀 담고 싶습니다. 저는 역지사지. 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청년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지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현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 조언한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네. 딱 내절한다면 이심전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기 마지막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원수근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0m 앞에 불이 왔으면 이제 최대한 가까운 데 가서 그렇죠. 물을 끌어와서 네. 해야 되는데 물은 저 한 1km에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한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지 않는 정책들을 계속 청년 정책이라는 포장을 해서 이제 팔고 있다. 그래서 미스매치 원인이 이제 그런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수근화다.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실적. 1,000억 줬으니까 몇 명 취업시켜봐. 몇 명 창업시켜봐. 그러니까 찾는 거야 이렇게. 취업 한번 하실래요? 선생님 청년 취업 한번 하게. 아니 청년들 이리 와. 취업을 시키는 거죠. 떠오르네요. 그래서 너 이거 취업하면 이만큼 줄 테. 네. 기업에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이렇게 줄게. 인심 쓰고 그리고 있군요. 1년, 2년 있으면 끝. 그러면 기업도 난감, 청년은 대량 난감.